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흐르며 어지럽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특히 중장년 이후의 나이에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는 준비된 대처법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통증이 느껴지면 자세를 바꾸거나 약을 찾기 위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는 조금의 움직임조차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몸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입니다. 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의자나 소파가 가장 좋으며 바닥에 주저앉는다면 벽에 기대어 상체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심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다음 행동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은 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은 많은 가정에 상비되어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이 단순히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하여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을 주는 약으로 심장마비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삼키면 작용이 더디고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입 안에서 빠르게 퍼지게끔 씹어 삼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망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귀중한 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란스럽고 초조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집 주소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주소를 큰 글씨로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신고를 할 때는 통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짧고 또렷하게 심장 통증, 주소, 혼자 있음을 우선 전달해야 합니다.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이 도착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초인종만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비상시를 대비해 열쇠 보관 위치나 현관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준비가 생사를 가릅니다.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침대에 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체를 살짝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린 자세가 더 안전합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머리로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개나 방석으로 등을 받치고 다리 밑에 쿠션이나 이불을 말아 받쳐주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 통화는 심리적 긴장감과 함께 호흡에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말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게 심장 통증, 119 신고 완료, 문 열어둠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말보다 글이 이 상황에서는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입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호흡이 짧고 얕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되
급하게 빨아들이지 말고 복부를 천천히 부풀리듯이 넓게 들이마십니다. 이어서 입을 살짝 벌리고 긴 시간 동안 내쉬는데 마치 김을 빼듯이 하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반드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과 실생활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어디에 있어도 위급 상황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과 물품들을 생존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스피린 같은 약은 냉장고 깊은 곳이나 높은 선반속이 아니라 눈에 띄고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 위, 주방 싱크대 옆, 혹은 침대 머리맡 등 자주 머무는 공간마다 작은 통에 따로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이 준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주소를 미리 출력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새로 이사한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글씨를 크게 인쇄해 전화기 옆, 냉장고 옆, 출입문 근처에 붙여두고 집 초인종 근처에도 열쇠 보관함 위치나 현관 비밀번호 등을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두면 구조대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지연은 문이 잠겨 있어서 주소가 불명확해서 호출자와 통화가 끊겨서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 모든 장치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장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금 참아보다가 괜찮아지면 말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은 경고입니다. 특히 어지러움, 가슴 중앙에 눌리는 듯한 통증, 턱이나 팔 쪽으로 퍼지는 묵직한 느낌, 식은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물을 마시며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대응입니다. 운동 중에 이런 증상을 느낀 경우라면 더욱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중이라면 근처 벤치에 바로 앉고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며 상체를 약간 세워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심장이 아프다는 단어를 분명히 말해야 하고 그 사람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가족과의 사전 약속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답이 30분 안 오면 바로 전화하고 전화도 안 받으면 집으로 와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연결입니다.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서로 점검하도록 한다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집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면 중이거나 막 일어난 상태에서 몸의 순환이 불안정하고 혈압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보다는 눈을 뜬 후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며 일어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혈류를 급격히 바꾸고 심장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심장의 위험도는 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금연하다가 다시 흡연을 시작한 분들에게서 이런 급성 심장 증상이 자주 나타나며 기온 변화가 심한 날,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고염 고지방 식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심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예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을 누르고 평소에 익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들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2단순한 복식 호흡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신체는 공포에 의한 패닉 상태에서 이완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는 것도 이완 반응을 더 자극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의지보다 준비입니다. 의지는 순간을 이겨내게 하지만 준비는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준비한다면 위기에서 생명을 지켜낼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대응법을 연습하고 습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급 상황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합니다. 중장년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심장질환은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이 위기는 본인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존력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긴급 상황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옆에 눈에 잘 띄게 붙여두는 겁니다. 거기엔 심장 통증이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기, 아스피린 씹기, 신고하기, 비밀번호 남기기, 호흡 조절하기. 이 매뉴얼이 눈에 익으면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순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을 지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을 위해 꾸준히 몸에 익혀야 합니다. 아침마다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몸이 이 호흡에 익숙해지면 위기 상황에서도 호흡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부에 손을 대고 숨이 복부부터 천천히 차오르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이 많은 현대인의 몸은 흉부 호흡에 익숙해 있지만 진짜로 심장을 도와주는 것은 복부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집안에 대응 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아스피린 몇 정, 주소가 적힌 메모지, 가족 연락처 리스트, 열쇠나 번호키 정보를 담은 종이 등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키트는 한 곳이 아니라 침대 옆, 거실 탁자 옆, 현관 근처 등에 분산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오며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문을 열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돌아오려고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벽이나 벤치에 기대어 바로 앉고 호흡을 정리하며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 한 걸음이 심장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통해 심장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 등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누워 쉬는 습관은 소화기뿐 아니라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싱겁고 부드러운 음식, 채소 중심의 식단을 시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심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적절한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과 함께하는 간단한 체조는 심장의 순환을 도우면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의 운동은 기온 변화에 따라 혈관 수축이 심해지므로 몸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해가 뜬 뒤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이상에 대비해 하루 한 번씩 가족에게 문자 보내기, 일정 시간 이상 연락이 없으면 확인 전화 주고받기 등 서로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생존 연습입니다. 심장마비는 단지 한순간의 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오랜 시간 동안 무리해온 결과가 터지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을 살려내는 응급대처 능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디테일, 그리고 위기 시 실질적인 행동 훈련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방식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도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심장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을 무시한 채 복잡한 방법만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심장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는 시작됩니다. 눈을 떴다고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은 잠든 동안 느려진 리듬을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 있으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눈을 뜨고 몸을 이완한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몇 차례 해주세요. 몸의 중심이 천천히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이 짧은 시간이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다음은 물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혈액은 농도가 진해져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아침 첫 행동으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심장을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행동입니다. 급히 마시지 말고 마시는 동안에도 깊은 호흡을 유지해 주세요. 물이 식도가 아니라 심장으로 흘러드는 듯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식사는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자극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심장의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채소류, 삶은 고구마나 두유처럼 심장과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 심장은 상대적으로 피를 덜 공급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절대로 갑자기 눕지 마세요. 식사를 하고 난 직후 몸이 피로하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때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심장의 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다면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을수록 호흡을 조절하는 데 더 집중해 보세요. 숨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심장의 박동을 조율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낮 시간에는 빛을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을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신경계와 심장 리듬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실내에 머무르더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이 얼굴에 닿게 해주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빛을 얼굴로 받으며 앉아있는 것, 그것이 심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심장을 위한 보약입니다. 걷는 것, 앉았다 일어나는 것,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등 일상 속에서 심장을 자극하지 않고도 혈류를 흐르게 만드는 움직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중 한 번, 10분 정도라도 심호흡과 함께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식사 전, 점심 이후, 혹은 저녁 무렵. 시간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습관입니다. 하루 중 갑자기 불안감이나 긴장, 두근거림이 올라올 때는 복잡한 해결책보다 호흡부터 시작하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은 그것을 진정시키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반복될수록 심장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의 위험을 넘긴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덜 긴장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기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실제 위기가 왔을 때를 가정하고 그 순간 어떤 마음가짐과 판단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심장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은 언제나 몸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부드럽게 뛰고 긴장과 분노, 공포 속에서는 거칠게 울리며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자주 무시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 그런 거겠지, 그렇게 넘기다 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심장의 언어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무게감입니다.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둔하고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슴 중앙에서 시작되어 목이나 등, 팔 안쪽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피로로 착각하거나 소화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묵직함이나 답답함이 반복되거나 서서히 강해진다면 그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상황은 이미 순환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응 순서를 머릿속에서 꺼내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가슴을 누르며 앉고 몸을 세워 자세를 고정하고 천천히 숨을 쉬며 긴장을 풀어가는 과정이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이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당황하고 그 당황스러움에 휘둘려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평소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각인해 두세요. 심장이 답답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아스피린 신고, 비밀번호 메모, 숨 조절. 이 단계를 천천히 그러나 순서대로 외우고 때때로 소리 내어 말하며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달라집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혹은 TV를 볼 때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손이 닿는 거리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통, 전화기, 물, 비상연락 메모지. 이 네 가지만 가까이에 두어도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도 심장의 리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나 불안이 쌓이면 그것은 곧 심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혹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줄의 대화, 오늘도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울림이 됩니다. 심장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는 이미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평소부터 자주 들어본 사람, 자신만의 대응 방식을 익혀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순서를 지켜가며 자신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이 능력은 훈련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진짜 자신의 것으로 체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라는 말로 그 경고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리를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한 이들이 생존에 성공했는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를 이겨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지식 하나를 기억했고 그 기억이 순간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었으며 결국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은 퇴근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꽉 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약을 찾으려 했지만 두세 걸음 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바로 앉고 아스피린을 씹으며 신고 전화를 걸었던 그 몇 초의 판단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 강의를 듣고 이 순서를 반복해서 익혔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에서도 단순하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아침 준비 중 갑작스러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것을 위장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이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자신이 정리해둔 대응 매뉴얼을 냉장고에서 꺼내며 적힌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갔고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도착한 구조대원은 문이 열려 있었기에 바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것들이 위기 때 다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예감은 결국 생존 본능이었고 준비된 습관은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훈련과 습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스피린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습관, 비상 연락망을 프린트해 놓는 실천, 혹은 가족과 정해둔 약속 하나가 곧 생명을 잇는 끈이 됩니다. 생존은 복잡한 지식보다 반복된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준비가 나를 살렸다고. 당황스러웠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고 말은 떨렸지만 신고는 멈추지 않았으며 몸은 아팠지만 숨을 조절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는 평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우지 않고서는 좋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혼자서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아스피린을 씹는 동작을 상상하며 직접 말로 따라 해보세요. 심장 통증 발생, 앉는다, 아스피린 복용, 신고, 문 열어둠, 숨 고르기. 이 문장을 하루 한 번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순간 뇌가 기억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는 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런 준비가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습관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이 습관을 전파해야 합니다. 나의 생존이 곧 가족의 슬픔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한 응급 대응은 개인의 준비가 아니라 가정의 시스템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익히고 서로의 집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두는 것, 그 자체가 생명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위기는 사전의 침묵 속에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시작됩니다. 심장은 아무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마를 겁니다. 몸이 주는 피로, 무거움, 불쾌감 모두가 그 순간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들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위기와 마주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삶에서는 평소와 다르다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는 준비의 구체화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고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몸에 익혀야 하는 실질적인 생존 루틴과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집안에 나만의 대응 순서를 적은 종이를 여러 군데에 붙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현관 옆, 전화기 옆, 침대 머리맡. 이 종이에는 한 문장씩만 간결하게 적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앉으세요.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119에 신고하세요. 비밀번호 메모를 보이게 두세요. 숨을 길게 내쉬세요. 이 문장들이 눈에 익고 마음에 새겨지면 위기의 순간 손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집 안에서의 물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되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 하나 찾느라 방을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생명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이 잘 닿는 위치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두고 항상 충전 상태를 유지하세요. 구조 요청의 마지막 수단이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가족과의 약속입니다. 특정 시간마다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확인 전화를 주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이 단순한 약속 하나가 조용한 죽음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라 하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낮 시간대를 대비해 반드시 이러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심장의 일상적인 안정 루틴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심호흡을 3차례 이상 반복하세요. 복부에 손을 얹고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가는지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법은 단지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장의 부하를 줄이고 순환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는 식생활입니다. 하루 중 한 끼라도 심장을 위한 식사를 해보세요. 자극적이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소, 국물보다는 죽, 짠맛보다는 담백한 맛이 심장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앉아서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혈액의 분산이 안정되는 이 시간 동안 심장은 스스로를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섯째는 움직임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일으켜 팔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며 혈류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피는 정체되고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그것을 밀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이 곧 위기로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은 생명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일곱째는 자기 자신을 매일 돌아보는 점검입니다. 오늘 내 몸은 평소와 달랐는가? 가슴에 묵직함은 없었는가? 숨이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는가? 왼쪽 팔이 무거웠던 기억은 없는가? 이 질문을 자기 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이 생기면 변화에 민감해지고 예민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감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감각입니다. 이제는 외부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나 자신이 나를 살리는 첫 번째 구조대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익힌 행동은 본능이 되고 본능은 생명을 지켜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씩 정리해두고 연습하고 익히면 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조용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